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이 또 많이 빠졌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는 이제 슬금슬금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전문가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오리엔테 전공 같은 경우는 네네. 오늘 2차 목표가에 도달했다고요? 맞습니다. 오, 네. 일단은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정치 테마주의 대장 김보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겁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순환매 속에서 어떤 테마들을 잡아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는 하나의 섹터를 봤을 때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테마주들을 봐야 하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히든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던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엔트 전공은 오늘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8거래일 만에 오늘까지 32%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오리엔트 전공을 얘기 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24% 급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이 순환매 속에서 정말로 혼조스럽게 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의 테마 또는 하나의 섹터를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26일 날은 이스타코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 4일 동안에 2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예상을 하건대 3월에는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얘기들, 브리핑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에 상당히 시장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순환매 너무 빨리 나오고 있고요. 시장은 미국에 따라서 조정이 깊어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당황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손실이 조금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발생할 정책주, 테마주, 대장주들을 준비하시면 지금의 약간의 손실들, 약간의 시장의 소외감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2월 15일 날에는 대상홀딩스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스타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쪽 대상홀딩스랑은 다른 정파의 정치 테마주의죠. 근데 지금 보시면 대상홀딩스 또한 6일 동안에 17%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정치 테마주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쪽 분야에 특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으로 얘기 드린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어렵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마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3월 달 정치 테마주를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 더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정말로 부잣집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느 학과를 추천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주식하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통상적으로 경영학이나 이런 걸 추천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과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미래를 판단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부자들은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보세요. 2016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뉴스에 증시 휩쓰는 테마주 광풍. 대선 시기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에도 그랬는데 2007년에도 대선 테마주는 광풍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 기사거든요.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선 테마주는 다시 한번 광풍을 일으켰죠. 지금 매번 매 순간 5년마다 오는 이벤트가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곧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시장에서의 관망이고 시장에서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래를 준비했을 때 보다 높은 확률로 정치 테마주들의 비중 베팅 또는 공격적인 매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교육방에서 이런 것들
이런 시장,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좀 교육하는 얘기도 많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5년에 한 번은 빅 이벤트가 온다라고 한다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주식시장은 뭘 먹고 자랍니까? 주식시장은 여러분 희망과 기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인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인물 관련주가 강력하게 움직일 겁니다. 사실은 이미 인물 관련주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자금의 흐름이 움직인다? 정책적으로 엄청난 테마의 광풍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의료 대란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대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주들이 나오면 상한가 한두 번 움직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시장에 뭐가 온다? 광풍이 분다는 겁니다. 이 광풍은 왜 불까요? 바로 예산,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머니플로우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에 바닥이 잡히고 나서 2달 또는 3달 동안은 정치 테마주가 불 것이고 그 선봉장으로 제가 아까 이스타코, 오리엔트전공, 대상홀딩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종목들을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공략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교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 히든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든 종목들이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달성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최고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많은 성공률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오늘도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공략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그런 종목들을 함께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히든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어떻게 알려지는지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이 종목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검색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검색기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검색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검색해서 검출된 종목들을 좀 보면 성과는 놀라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교육방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CMS라는 종목은 검색기에서 검출이 되고 3일 동안에 1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심택은 3일 동안에 28%의 상승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애매한 장, 이렇게 조정이 있는 장에서도 분명히 검색기에서 검출되는 종목들은 시장의 반등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환희를 선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락장 또는 단기적인 조정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편입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받아보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매매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재료 그리고 테마에 대한 분석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분명히 저도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는 흙수저였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되게 인상 깊게 본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장에는 사실은 제 자랑하거나 그러면 좀 보기 싫잖아요. 그죠? 내 종목들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좀 내 마인드가 조금 무너졌는데 어떤 식으로 주식에 대한 흥미를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이승엽 씨 인터뷰를 봤거든요. 훈련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 선수를 삼성 감독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삼성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게요? 이승엽 선수가 훈련량이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승엽 선수는 되게 재능이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홈런 타자였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감독이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독한 연습벌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독한 연습벌레이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따랐기 때문에 운도 따랐을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들도 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려운 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시장 탓, 내 직장 탓, 내 시드 탓. 하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내 탓을 하게 되면 너무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우린 그런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그런 교육들도 조금은 진행을 해보겠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깔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5년 만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 정치 테마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의 대장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신다면 또 좋은 종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얘기해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이 혜택은 방송 중에만 드리는 혜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눌림목 매매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즘같이 이렇게 업종별 순환매 장세에서 눌림목 매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눌림목 매매가 하락장을 포인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매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이 강하게 오게 되면 저 또한 고전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바꾸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기 또는 어떤 특정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맹신하고 추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하락장에서도 조금 더 단단한 멘탈을 부여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가지게 될 검색기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가가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는 상당히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눌림목의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리엔트 전공하고 이스타코라는 종목을 실제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한번 차트 열어보세요. 이스타코랑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관련주로 재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5일선을 깬 그 자리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곧 있으면 시장에 정책주의 바람들이 불었을 때 그 종목들도 분명히 5일선을 깨는 자리가 존재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상승할 때 재료가 살아있다는 그 감정, 그 시야, 그 시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 첫 번째 눌림목에서 좋은 공략, 좋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전 예시로 한번 볼게요. 제가 시그널 종목으로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 포스코 DX 오늘 시장에서 더 크게 상승했죠. 근데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상승할 때에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재료를 가지고 상승을 했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조정이 발생을 할 때에 시장에서 이 재료가 사라졌냐는 거죠. 이 재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재료가 살아있는데 첫 번째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은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다. 분명히 재료가 부합하고 기법에 맞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참여하셨을 때 2월 25일 날 검색기에서 실제로 검출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검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옥석가리기를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큰 폭의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오리엔트 전공 볼까요? 오리엔트 전공 실제로 상승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재료가 중요하다고요.
재료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재료가 이제 막 부각이 되고 있고 더 증폭이 되는 가운데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가 나오고 제가 실제로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24%의 급등이 나왔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나간 종목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월 달, 4월 달에 똑같은 현상이 정말로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목 한 종목을 수익 내고 손실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월 12일 날 한빛레이저입니다. 5거래일 동안 14%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자리가 중요하다고. 상승할 때 유리기판, 반도체 상승할 때 재료가 안 끝났기 때문에 5일선을 깨는 첫 자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거래일 동안에 14%의 상승이 나왔고 이런 종목들이 검색기에서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검색기에서 검출되는 것보다 이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오늘 재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짤막한 원포인트 레슨도 해드릴 거예요. 왜냐? 지금은 그런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어려운 장에서 더 선별된 재료, 더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라는 종목이 이틀 동안에 11%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자리는 똑같아요.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를 공략을 했는데 보세요. 우리로가 상승할 때 양자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재차 상승을 했거든요. 이 이슈, 이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라고요. 검색기에 검출돼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5일선을 깨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고 재료가 살아있는데 조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차 시세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1%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공략을 하셨을 때 시장에서 단기간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넥스틸 마찬가지죠. 5일 동안에 1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제로 14일 날 제가 히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3일 날 검색기에서 검출이 됐어요. 넥스틸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신 종목들이 수많은 검색기에서 검출이 됐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종목을 공략하고 어떤 사람도 이 종목을 공략을 못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본질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원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교육방에 참여를 하셔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5일선을 깨는 첫 자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얘기를 드릴까요? 제가 히든 종목 중에 80% 이상이 5일선을 깨는 첫 자리에서 공략하는 지점들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지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한 달성 기간이 5일이 넘어가는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근데 최고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를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시장의 주도주가 있게 되면 언제나 눌림목을 주게 되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본질은 뭐다? 재료, 시장의 관심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준비해요? 3월 달, 정치 테마주, 정책주, 분명히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시장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듯이 시장 전체를 이해하셔야지 다음번에 제대로 된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으면 해가지고 세력이 물량 이동하는 원리들을 제가 4개의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써서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방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검색기에서 검출되는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충분히 점프되실 수 있다. 그리고 3월 달에 일어날 수 있는 정치 테마주의 최맥점도 공략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고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수익을 낚는 좋은 무기인 검색기도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기에 담긴 원리는 장중 무료 방송에서 보다 더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공부 시간 꼭 빠지지 말고 출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함께 또 공략해 볼 수 있잖아요.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공략한 종목들 거의 다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네네. 와. 제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제 관점들도 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방송 중에는 좀 못 드리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익이겠죠. 제가 이 종목들을 왜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공략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원리가 중요하다. 환화가 상승하고 5일선을 깨는 첫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 떨어질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푸근하게 공략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화가 실제로 수익을 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2차 상승까지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그 테마들이 얼마나 강력한 폭발성이 있는지도 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 조금 마이너스여서 어떡해? 나 생각보다 로봇주들 물렸어. 나 생각보다 2차 전지들 물렸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전의 카드는 분명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종목들을 진짜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장에 뭐 수익 예전에 났던 거 의미 있나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료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남겨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수익도 수익인데 소외감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말라고 종목들도 얘기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주도주의 첫 번째 눌림목을 공략을 하게 되면 당일에도 12% 또는 뭐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루틴을 통해서 종목들을 공략하게 되면 소외되지 않고 이런 매매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 테마주 많이 공략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만 공략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오리엔트 전공을 너튜브 라이브에서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당일에 4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죠. 근데 앞으로 정치 테마주를 많이 움직이게 되고 정책주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기회들은 몇 번이고 우리한테 몇 달 동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떨어져 있으실 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집중해서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될 때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정말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또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한한령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M83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한한영 해절 기대감에 지금 M83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M83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작잖아요. 네. 그러면 더 빠르게 탄력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스몰캡 종목이 움직일 때는 시장이 약간 해지 느낌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종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재료를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상승을 한다면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와, 이 종목 봐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심도가 집중이 되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생각보다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장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장이 약할 때 엔터주, 게임주, 바이오주 이 세 종목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M83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올라온 종목이어서 공략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어려운 장에서 공략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관심을 받았었던 M83 조정을 보일 때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한영 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이죠. 스튜디오 미르.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한한영 해제 관련해서 뭐 화장품주도 있고 엔터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미디어주에 특별히 주목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미디어주 전체에다 주목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 주도 테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이 하락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장이 하락할 때는 배트를 짧게 잡고 안타라도 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알고 계시죠? 시장이 지금과 같은 테마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락할 때 상승했던 테마들 중에서 지속성이 남아있고 깊은 눌림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시세는 노릴 수가 있다. 근데 스튜디오 미르가 시간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이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하고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수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주목하시는 거 보니까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이실까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요즘 전 세계가 트럼프의 주둥이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세 이슈가 끝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입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기 때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건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막 얘기하면 막 중국하고 싸운다, 관세 조정한다 하지만 결국에 그런 조정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장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건 뭐죠? 과거를 통해서 배웠을 때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거래 대금과 이런 이슈를 타고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가 있다. 다만 조금은 더디다, 무겁다, 시가총액의 개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무거운 만큼 전략을 더 잘 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또 전문가님의 비기라고 할 수 있는 검색기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한번 서둘러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검색기에 대한 원리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추가적인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강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송을 한번 보시고 내가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해봐야겠다. 내가 이런 검색기를 활용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참여하셔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를 조금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하는 종목의 조정, 음봉을 잡으려면 눌림목을 공략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 재료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한 진짜 2000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료의 확장성을 이해했을 때 정말로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확장성의 개념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20% 이상으로 마감한 종목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뭘 봐야 됩니까? 거래 대금을 봐야 돼요. 돈을 봐야 돼요, 돈. 거래 대금을 왜 봐야 됩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이미 시장에서 와,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구나를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장성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확장성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턱걸이는 넘어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3월 달에는 정치 테마주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분명히 정책 관련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 이슈들이 나올 때 제가 장담하건대 예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저출산 예산, 의대 예산, 아니면 건설 예산, 여러 가지 균형 발전에 대한 예산들이 나올 때 그 예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뭐가 있다? 종목의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확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정말로 2차 상승의 첫 번째 눌림목의 구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전 예시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천연가스, LNG,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시장의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테마를 만들어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산, 돈, 확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다음에 2차 시세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화성밸브의 오늘 시초가부터 강력하게 노릴 수가 있었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료로 시그널 남긴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성밸브 오늘 시초가 기준 11,000 요 가격대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가격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100원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100원 차이로.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부터 정말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잡았을 때 시초가에서 바로 3분 만에 7%대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이런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 볼게요. ICTK입니다. ICTK가 상승할 때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거래를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한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주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양자 컴퓨터는 사람들이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신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됐을 때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됐는데 24%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장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이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공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사이트로 공유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도 있다. 하지만 주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재료가 강력하게 붙어있는 종목들, 아까 보셨던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 상승했죠. 그러면 그런 상승이 다 끝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를 공략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어디에 나온다? 그 종목들이 5일선을 이탈하는 첫 번째 검색기에서 검출되도록 수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한번 볼게요. 상승하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첫 자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승할 때의 재료가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 4, 5거래일 만에 9%대 상승이 나왔어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검색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2월 3일 날 검출됐던 종목들입니다. 보세요. 2월 3일 날 아이언 플러스, 우리로, 이수페타시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검색됐죠. 근데 이 종목들이 다음 날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다음 날 실제로 이수페타시스 이틀 동안에 11%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이언 플러스 이틀 동안에 31%대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검색기를 맹신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드린 재료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을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월 13일 날 검출된 종목들입니다. 이 검출된 종목들이 어떻게 다음 날부터 움직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센즈랩 3일 동안에 30%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5일선 깨는 첫 자리를 만들어주고 주가가 슈팅이 나왔죠. IMT 상승하고 나서 3일 동안에 2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 이 원리, 그리고 재료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런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송 중에 보고 제가 얘기 드린 거를 해보고 싶어서 검색기도 받아보고 강의도 받아보지만 실제로 그걸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바꾸실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어떻게 소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걸 정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제가 좀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진짜 얘기 많이 드렸죠. 제가 오늘 평소보다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하시고 진짜 가능한 주식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앞으로 불 때 지금 약간 손해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계 처리하고 싶으시다 또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 물량 이동하는 원리,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검색기를 활용하셔서 실제로 종목들을 옥석 가리게 할 수 있는 눈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께 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5년에 한 번 이벤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반전시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락장 어렵죠. 단기 조종자 오면 짜증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신다고 한다면 주식은 되는 게임이다. 그리고 김보람 전문가가 그 내용들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공략하는 화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화를 잘 쏘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더 알고 싶으시다면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삼성공조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이 왜 움직였고 그 재료가 살아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가 선별된 이후에 이 자리를 왜 공략해야 되는지를 아시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매매가 시작이 된다.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삼성공조 왜 올랐습니까? 엔디비아발 액침 냉각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조정 왜 나옵니까? 지금 엔디비아가 어떻게 됐나요? 기본적으로 하락은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자체가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의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공조가 이에 대한 재료가 모두 사라졌냐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가가 현재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구간대에서 놀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시장이 강하고 재료가 강할 때는 한 번에 상승하는 경우들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세에 들어오다 보니까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조정이 발생을 하고 조금 더 눌려있는 그런 약간의 차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재료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거래대금을 많이 터트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상 주가는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셔야지 하나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뀐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략은 시초가부터 오늘 미국장에 따라서 조금은 더 유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이 거의 끝나가는데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또는 각각의 지수에 맞는 대응점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7,4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기술주들의 반등, 미국의 반등, 그리고 엔디비아가 특정한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삼성공조 또한 약간의 돌아나가는 흐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22,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국내장은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들은 계속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미국장보다 오히려 국내장이 생각보다 탄탄한 테마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3월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재료가 살아있지만 현재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놓여있는 삼성공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흐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시다면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